네, 2020학년도 6월 모평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윤리학은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와 같이 인간이 준수해야 될 근본적인 도덕 원리에 대한 원리에 대한 이론적 탐구를 주요한 과제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이론적 탐구를 주요한 과제로 삼아야 된다. 자, 그럼 역시 뭡니까? 이론 윤리학이겠죠? 이론 윤리학. 윤리학은 생명윤리, 환경윤리, 정보윤리와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선적 관심을 두고 연구해야 된다. 현실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의 해결을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뭐겠습니까? 이건 실천윤리학이죠. 실천윤리학이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합니까? 응용윤리학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론윤리학과 실천윤리학, 이실매기 역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1번 갑니다. 윤리학은 도덕 관습에 대한 객관적 기술을 주된 목적으로 해라. 자, 이런 거 무슨 윤리학이에요? 기술 윤리학이에요. 기술. 자, 기술 윤리학은 뭐라 그랬어요? 이 기술이란 게 테크놀로지의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서술한다는 의미의 기술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건 기술 윤리학이고, 이번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의 탐구. 학문적 성립 가능성의 탐구는 무슨 윤리학의 주제?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메타 윤리학의 주제입니다. 메타 윤리학의 주제 세 가지 뭡니까?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 윤리학적 언어의 의미, 그리고 윤리적 논의의 타당성. 이 세 가지가 메타윤리학의 핵심 주제예요. 요거는 이제 메타윤리학이고, 3번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제적 연구. 학제적 연구는 뭡니까? 다른 학문들을 연결하는 거야. 여러 학문들을 뭐 하는 거야? 연결해서 연구하는 것을 학제적 연구라고 합니다. 학제적 연구가 필요한 건 뭡니까? 현실에 적용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현실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학문들을 연결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실천윤리학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 윤리적 문제 해결은 가치를 분별하는 과정과 무관하다 그러는데 실천윤리학은 가치 판단이 들어갑니다.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되라는 가치 판단을 하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얘기할 수 없고요. 5번 윤리학은 도덕 언어의 의미 분석. 도덕 언어의 의미 분석을 강조하는 건 무슨 윤리학? 메타 윤리학이 그렇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2015학년도 6월 모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의 심화학습 문제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보기 위해서 있는 거로 고른 것은, 자, 윤리학의 구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의무론 공리주의를 예로 드는 건 뭐겠습니까? 이론 윤리학이겠죠. 생명윤리, 환경윤리 예를 드는 건 뭐예요? 실천윤리학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뭐가 있다? 메타윤리학이 있다. 플러스 기술윤리학도 있죠. 자, 그래서 적절한 답변. A의 B의 주요 탐구 과제는 무엇인가? 사회 규범을 조사해서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거. 이거 무슨 윤리학? 기술윤리학이죠. 니은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엄밀히 검토. 학문적 성립 가능성 엄밀히 검토하는 건 무슨 윤리학? 메타 윤리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론하고 실천이니까 역시 두 개는 관련이 없네요. 행위의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도덕 법칙을 제시. 도덕 법칙 제시하는 거 뭐예요? 이론 윤리학이죠. 자, 그럼 이론 윤리학과 관련 있는 거 A가 되겠습니다. A에 그래서 디귿이 들어가 있는 걸 골라주시면 되겠죠. 하나밖에 없네요. 리얼 도덕 원리를 적용해 실생활의 윤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실천 윤리학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B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매우 간단한 문제. 네, 2015학년도 자 9월 모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윤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윤리학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조음, 옳음 등과 같은 언어의 분석, 도덕 규범에 대한 지식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러죠. 언어의 분석 강조하는 건 무슨 윤리학이에요? 메타 윤리학이죠. 메타 윤리학. 도덕 규범에 대한 지식, 도덕 규범에 대한 지식은 뭐 이론 윤리학적인 것과 관련이 있겠죠. 네 의견에 동의해.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한 현대사회에서 보편적 도덕 규범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해서 보편적 도덕 규범의 근거를 강조하는 건 이론 윤리학이죠. 새로운 윤리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야.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야. 메타 윤리학이나 어떤 이론 윤리학이나 도덕 규범에 관한 지식, 이거는 이론이나 기술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만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런 실천적인 삶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윤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오늘날 윤리학은, 자, 그래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의 윤리학은 실천적인 문제를 중시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블라블라. 1번 도덕의 규범적 근거로서 객관적인 도덕 원리를 정립해야 돼. 이건 이론 윤리학에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 인접학문 영역과는 분리된 윤리학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돼. 실천 윤리학은 무슨 연구하죠? 학제적 연구하죠. 학제적. 여러 학문들을 연결하는 관점을 오히려 중시합니다. 3번 도덕적 행위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정당화 문제. 자, 이론적 분석과 정당화 문제 이론 윤리학에서 주로 다루는 게겠죠. 그래서 역시 관련은 없고. 4번 윤리학이 하나의 객관적 학문으로서 성립하는, 이건 메타 윤리학에서 주로 탐구하겠죠. 그래서 관련이 없고요. 5번 구체적 도덕 문제에 대한 도덕 규범을 적용해서 실제 해결책을 찾아야 돼.
자, 실천적인 삶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규범을 적용해서 해결책을 적용해야 돼.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5학년도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문제네요. 자, 가나에 들어갈 네네. 자, 2015학년도 수능 문제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세기 들어서 윤리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밝히기 위해서 언어의 의미 분석에 몰두한 윤리학. 자, 이 윤리학은 뭡니까? 메타 윤리학이죠. 자, 이 윤리학은 블라블라를 주요 탐구 과제로 설정했다. 그런데 언어의 분석이나 기존의 도덕 이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도덕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현실적 삶에 등장한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윤리학,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윤리학, 이건 뭐겠어요? 실천 윤리학이 그러겠죠? 실천 윤리학. 자, 실천 윤리학의 탐구 과제 한번 봅니다. 기억,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인, 이거 가는 메타 윤리학이고요. 그죠? 가는 메타고, 메타에 대한 이야기고, 나는 실천에 대한 이야기. 기억,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의 객관적인 도덕 규범을 정립하는 거. 자, 이거는 이론 윤리학에서 다루죠. 도덕 추론의 논증 가능성과 논리적 타당성. 자, 이거는 논리성, 메타 윤리학에서 분석하는 거고, 특정 문화권의 도덕 현상을 가치없이 설명하는 거. 이건 조사하고 기술한다. 기술 윤리학이고, 리얼, 도덕 원리를 응용하여 실천적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거는 실천 윤리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넣어보시면 가에는 메타 윤리학과 관련되어 있는 거. 가에는 그래서 니은이 들어가야겠네요. 그 다음에 나에는 실천 윤리학과 관련 있는 거. 리을이 들어가면 되겠죠? 간단하네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2016학년도 6월 모평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윤리학은 사회학과 다르게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것인가, 생태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옳은 방안은 무엇인가 같은 규범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야 된다. 이거 규범 윤리학이죠. 규범 윤리학. 규범 윤리학은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을 다 포괄하는 말입니다. 근데 근대 이후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학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도덕 규범과 관련된 문화적 사실들을 명확히 기술하고 사실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윤리학이 등장했다. 이 윤리학은 뭐야? 그래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서술하려는 기술 윤리학이죠. 나는 이러한 윤리학이 블라블라라고 생각해. 나는 무슨 윤리학자인데 이런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을 포괄하는 규범 윤리학. 그래서 가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규범 윤리학자가 뭐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조사 기술해야 된다는 기술 윤리학에 대해서 할 말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도덕 현상에 대한 가치 중립적 설명의 중요성을 기술 윤리학이 관과할 리 없죠. 기술 윤리학은 굉장히 중시합니다. 2번 도덕 언어의 개념 분석과 도덕 논증의 타당성 입증을 중시한다. 이건 메타 윤리학에서 중시하는 거죠. 관련 없고요. 3번 도덕 원리의 정립보다 타문화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중요함을 기술 윤리학은 강조하고 있죠. 4번 도덕 관행에 대한 기술보다 삶의 문제 해결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죠? 이게 기술 윤리학에서 중시하는 기술이고 도덕 관행에 대한 기술이고 삶의 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건 이제 실천 윤리학. 실천 윤리학은 규범 윤리학에 포함되죠. 그래서 현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니네는 맨날 뭐 조사하고 기술만 하니 그래서 현실의 삶의 문제 해결의 중요함을 니네는 간과하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5번 도덕 법칙이 시공을 초월한 보편 타당성을 진여함을 강조. 기술 윤리학은 그런 거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기술한다 이렇게 돼 있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016학년도 9월 모평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불병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 자, 낙태는 나쁘다라는 것은 낙태는 부정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해. 그러한 진술은 논리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야. 너는 윤리학이 당위의 학문이라는 걸 간과하고 있어. 우린 객관적 도덕 원리를 정립함으로써 객관적 도덕 원리를 정립하자. 뭐야? 이론 윤리학이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어. 그러면 갑의 입장은 뭐겠습니까? 갑의 입장은 낙태는 나쁘다라는 어떤 언어적 표현을 뭐 해보고 있습니까? 분석해보고 있죠. 분석해보고 있어요. 검증이 가능한지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언어적 분석을 해보는 메타 윤리학의 입장이 가깝겠죠. 병. 나도 을의 입장에 동의해. 하지만 낙태와 같은 도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의학 정보를 고려하면서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 적용하는 게 중요해. 그럼 이거 뭐야? 현실에 적용하는 실천 윤리학의 입장이 되겠죠. 기억. 갑은 각 사회의 도덕 현상에 대한 객관적 기술을 강조한다. 기술 강조하는 건 무슨 윤리학? 기술 윤리학이죠. 관련 없습니다. 니은. 을은 도덕 판단의 준거. 준거는 뭐야? 준거는 기준이죠. 기준. 도덕 판단의 기준과 행의 정당성 확보를 강조하는 건 무슨 윤리학? 이론 윤리학이 그렇죠. 이론 윤리학. 니은은 맞네요. 디귿. 병은 윤리학과 인접 학문들 간의 학제적 연구. 학제적 연구는 다른 학문들과의 연관을 말합니다.
실천윤리학은 현실에 적용해야 되니까 학제적 연구가 중요하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선지. 리을. 을병은 도덕 판단을 위한 도덕 규범의 필요성을 중시한다. 자, 이론윤리학, 실천윤리학 둘 다 무슨 윤리학이에요? 규범윤리학이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제시해 주려고 하는 윤리학입니다. 이론윤리학, 실천윤리학 둘 다 규범윤리학이기 때문에 도덕 판단을 위한 규범의 필요성은 둘 다 당연히 중시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6학년도 수능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짓말은 나쁜과 같은 도덕 문제에 답하려면 관련된 문제에 답해야 된다. 어떤 학자들은 선악을 구분하는 도덕 원리는 무엇인가? 선악을 구분하는 도덕 원리가 무엇인가? 자, 원리를 연구하는 건 뭡니까? 이론 윤리학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론 윤리학자인데 물음에 대해서 유용성, 정한 명령, 유용성 강조하는 거예요. 공리주의죠. 공리주의. 정한 명령 강조했던 건 누구야? 칸트죠. 자, 이런 답을 제시했다. 다른 학자들은 나쁘다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 의미는 무엇인가? 의미 연구하는 거 무슨 학자들이야? 메타윤리학자들이죠. 물음에 대해서 금지, 혐오 등의 답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위와 같은 대답들은 현실에서 제기되는 도덕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지침을 제시하지 못한다.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됐다.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윤리학이 필요하다? 실천 윤리학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실천 윤리학과 관련 있는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절대로 거짓말 하지 말아야가 보편타당한 도덕규범인가? 보편타당한 도덕규범인가 따지는 거는 원리를 따지는 거죠. 이론윤리학에서 따지는 것이고 2번 거짓말은 나쁘니까 사소한 거짓말도 나쁘다라는 추론이 타당한가? 추론, 이건 논리성을 보는 거죠. 논리성을 따지는 거는 이제 메타윤리학에서 주로 따지겠죠. 그죠? 그래서 관련이 없고요. 3번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신념이 지역적 시대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지역적 시대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지역 조사하고 시대 조사해야겠지. 이거 무슨 윤리학? 기술 윤리학에서 지역적 시대적으로 조사하고 기술할 겁니다. 그래서 3번도 관련 없고요. 4번 선의의 거짓말과 관련된 도덕적 딜레마의 논리적 구조. 논리적 구조 따지는 건 뭡니까? 논리적 구조 따지는 건 메타윤리학이죠. 메타윤리학. 그래서 그러면은 여긴 실천윤리학이니까 역시 이것도 관련이 없습니다. 5번 취재원 보호를 위한 기자의 거짓말이 언론 윤리에 위배되는가? 자, 구체적 상황이죠.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기자가 거짓말을 했대요. 그것이 과연 현실에서 언론 윤리에 위배될까? 자, 이렇게 따지는 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윤리학의 입장이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7학년도 6월 목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리학은 삶의 구체적 상황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실천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야 된다. 그런 실천 윤리학의 입장이네. 그런데 20세기 중반에 논리 실증주의 영향을 받아서 도덕 언어의 명료화에 주력하는 새로운 윤리학이 등장했어. 이 새로운 윤리학은 뭐야? 메타 윤리학이겠죠. 언어의 논리적 명료화. 당시 윤리학은 도덕 판단이 단지 감정의 표현이나 명령일 뿐이므로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기도 했어. 그럼 나는 이러한 윤리학이, 나는 실천 윤리학자인데 뭐에 대해서? 메타 윤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1번 도덕 판단의 근거가 되는 규범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는데 메타 윤리학이, 자, 나는 실천 윤리학인데 메타 윤리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메타 윤리학이 규범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진 않죠. 이건 이론 윤리학에서 강조하는 거고요. 2번 도덕적 추론에 대한 가치 중립적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메타 윤리학이 강조했겠습니까? 강조했죠, 당연히. 3번 도덕적 풍습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 중요함. 이건 뭐야? 기술 윤리학의 입장이죠. 그래서 관련 없고요. 4번 도덕 언어의 분석보다, 자, 언어의 분석 강조하는 건 뭐예요? 메타 윤리학이잖아. 도덕 문제 해결. 이건 뭐야? 실천 윤리학이잖아. 그래서 이런 메타 윤리학적인 것보다 실천 윤리학적 문제의식이 중요함을 니네는 간과했다.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5번 도덕적 지식의 성립 가능성. 도덕적 지식의 성립 가능성.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 이런 거 어디서 연구하죠? 이런 거 메타 윤리학에서 연구하죠. 메타 윤리학의 주제 세 가지 반드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메타 윤리학의 연구 주제 세 가지는 뭐다?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 학문적 성립 가능성이고,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 두 번째는 뭐죠? 윤리적 언어들의 의미. 그리고 세 번째는 논리적 타당성. 이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메타 윤리학의 세 가지 주제 다시 한번 학문적 성립 가능성, 언어의 의미, 논리적 타당성. 이 세 가지가 메타 윤리학의 주제 세 가지예요. 친구들 맨날 헷갈려 하는데 잘 외워두시고, 자, 이 문제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2017학년도 9월 모평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제되면 상당히 쉽습니다. 왜 쉽냐면 그냥 각각 보통 이제 어떤 입장에서 어떤 입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출제되면 그 두 입장을 다 따져주셔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헷갈립니다 친구들이 많이 이러는데, 여기는 그냥 비판의 입장이 아니라 그냥 각각의 입장이 있고 그 입장에 그냥 일치하는 것만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갑부터 보면은
이론 없는 실천은 맹목적이다. 윤리학의 본질은 어떤 원리가 근본 원리로 성립할 수 있는지, 근본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론 윤리학이죠. 자, 을 입장은 실천 없는 이론은 공허하다. 윤리학은 원리를 실천적 문제에 적용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실천 윤리학이죠. 갑니다. 1번 다양한 문화권을 탐방하여 실천적 관습을 조사해야 된다. 조사하는 거 무슨 윤리학입니까? 기술 윤리학이죠. 2번 옳다 유독하다 같은 도덕적 수로의 의미. 자, 수로라는 건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검증한다. 이거 무슨 윤리학? 메타 윤리학이죠. 3번 사실명제로부터 당위명제가 연역 가능한지. 사실명제로부터 당위명제가 연역 가능한지. 연역 가능하다는 건 뭐예요? 거기서 끄집어내서 추론 가능한지,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이런 얘기입니다. 이 3번 말이 좀 어렵죠. 사실명제로부터 당위명제가 연역 가능한지. 뭐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사람은 죽는다. 뭐 이런 표현. 사람은 죽는다. 이건 사실이죠. 사람은 죽는다라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사실명제야. 사실명제. 사람은 죽는다. 근데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사람은 죽기 때문에 한 번 사는 인생 아싸리 있게 살아야 돼. 뭐 가치 있게 살아야 돼. 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보자고요.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야 함. 여러분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건 사실이에요? 당위예요? 이건 사실이 아니잖아. 이건 살아야 한다라는 어떤 인간의 규범을 부여한 거죠. 이건 당위지 당위. 당위 명제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 야, 사람은 결국 죽기 때문에 한 번 사는 인생 가치 있게 살아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보자고. 그러면은 사실 명제에서 그냥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기서 이게 꼭 도출이 되는가? 아니 사람은 죽으니까 그냥 인생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사실 명제로부터 당위 명제가 과연 연역이 가능한지 논리적으로 한번 탐구해 보는 거. 이런 건 이제 논리적 분석을 하는 메타 윤리학의 역시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번 기후변화 등 새로운 쟁점에 대한 윤리적 해법을 모색해야 되는 해법 모색하는 거 현실에 대한 해법 실천 윤리학이죠. 자 그러면은 답 나왔네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의무 공리 덕성 등의 이론적 근거를 통해 도덕성의 기초를 정립 도덕성의 기초를 정립하는 걸 강조하는 건 무슨 윤리학입니까? 이론 윤리학이 되겠죠. 물론 메타 윤리학에서도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는 거죠. 근데 메타 윤리학 그러니까 메타 윤리학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실천 윤리학에서도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실천 윤리학에서 탐구 주제 자체가 이렇게 이론을 정립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천 윤리학에서도 어떤 이론이 필요하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실천 윤리학의 탐구 주제가 이렇게 정립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실천 윤리학은 아니고 이론 윤리학만 맞으니까 자 5번은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7학년도 수능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리학의 근본 과제는 원리와 태도를 제공하고 일반화하는 데 있다. 원리를 제공하는 거니까 뭡니까? 이론 윤리학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이론 중심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적 상황들을 초래하였고 새로운 윤리적 과제들이 대두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윤리학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윤리학이 등장했다. 이거 뭡니까? 실천 윤리학이죠. 현실의 문제 해결하려고. 이 윤리학은 그래서 실천 윤리학에 대한 설명 골라주시면 돼요. 1번 도덕 명제에 대한 접근 가능성과 분석적 접근, 검증 가능성, 분석적 접근 이런 거 강조하는 거야. 메타 윤리학이죠. 2번 도덕적 탐구 학문적으로 정립 가능한 분야임을 부정한다는데 실천 윤리학에서 그걸 부정할 리가 없습니다. 3번 도덕 규범의 현실적 적용과 구체적 대안의 실천. 너무 쉽네. 도덕 규범의 현실에 적용해서 대안을 실천해 보는 거. 실천 윤리학의 입장이죠. 4번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규범 윤리 이론의 응용 가능성을 부정한다. 그런데 실천 윤리학은 이론을 현실에 적용해서 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할 리 없고요. 5번 도덕적 관행을 가치와 무관한 문화적 사실로 볼 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관행을 조사하고 기술한다. 이건 무슨 윤리학이죠? 기술 윤리학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